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영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명선 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운명 같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했으면 좋겠는 거. 죽어도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마흔을 코앞에 두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달랑 청바지 2벌과 티셔츠 2벌 들고 떠난 유학길. 힘들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요. 저는 그림 공부를 하니까 정말 제 생에 그렇게 행복한 시기가 또 없어요. 아, 내가 죽기 전에 그림 공부를 하고 죽는구나. 그렇게 화가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는 뜬금없이 시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사는 집을 만들었다는데요. 이제 됐다. 뭐 갈증도 덜하고 이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 갤러리가 된 화가의 집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세계에도 문턱이 없다는 것을 명선 씨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은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마음을 터놓게 된다는데 그 신비한 마법의 집을 찾아가 볼까요? 아름다운 60대를 함께 그립니다. 65세 박명선 씨, 귀촌 20년 차. 탁 트인 너른 평야 덕분에 가슴까지 뻥 뚫리는 곳.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명선 씨의 집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주인보다 먼저 얼굴을 보인 이 친구는 반려견 땅콩입니다. 가자. 땅콩 안녕. 기다려. 밥 줄게. 명선 씨가 주전자와 사료를 챙겨 마당으로 기다려. 나왔다. 땅콩 물 먼저 주고. 너 여기서 먹어. 그래. 고양이 사료도 챙겨준다. 어찌 보면 시골에서 만나는 흔한 풍경이지만 명선 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늦게 떠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딱 이런 생활을 꿈꿨답니다. 시골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꿈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신다. 자연 속에 사는 삶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만 빼곤 모든 게 정말 딱 들어맞았죠. 65세 박명선 씨. 우리 고양이도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침 햇살이 이렇게 여기가 오전에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기 저 의자가 이제 멍 때리는 의자인데요. 저 의자는 이쪽에 노을이 이쪽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노을 질 때 그때 들판 보면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멍이 때려집니다. 사실 처음에야 돈에 맞추느라 외진 시골까지 왔지만 역시 화가는 화가. 벽에 걸린 그림들. 평범한 시골집이 아닌 감각적인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외벽 갤러리. 공간 자체를 큰 캔버스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림이 여기저기 뭐 호미부터 시작해서 그릴 수 있는 데는 다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이 넘쳐나는 집, 뭐 그림집, 그림이 사는 집,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이 사는 집. 그야말로 예술가의 향기가 펄펄 나고요. 온갖 그림으로 가득한 집에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누가 봐도 화관의 집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둘러볼까요? 이쪽이 박명선 갤러리고요. 저쪽은 제 작업실이에요. 집이 갤러리, 그래서 별채가 이쪽에 작업실이다. 지금 현재 마당에 그 나무꽃만 남아 있는데요. 봄 되면 튤립이 뭐 피고 다양한 꽃들이 지고 피고 하는데요. 가짜와 진짜에 서로 그 공존하는 거. 그래서 그런 설치 작업하고 있고요. 벽에 걸린 그림들. 여기는 외벽 갤러리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 그래서 여기는 아이가 한 것도 있고 어른들이 한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함께 했어요. 갤러리 입구. 이거는 여기 이렇게 박을 거고요. 빨간색 현관 옆에 걸 간판. 문턱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노문턱 갤러리.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림이 사는 집. 이곳이 갤러리 내부인데요. 지금 여기가 조명 작품 제가 한 거고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들꽃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없는 꽃들인데요. 그 꽃들을 제가 그려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곳이 거실 공간인데요. 여기가 무대고요. 여기서 많은 음악인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놀던 자리예요. 이쪽이 달 그림방이고요. 저 메인에 저게 달 그림이에요. 이 달이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달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달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던 제 기분이 다르던 어쨌든 달이 늘 달라요. 얘가 아침에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고요. 해 넘어갈 때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낮 시간이라 지금 조금 덜 보이는데요. 요 안에 있는 홀로그램이라는 그 재료가 이렇게 바뀌어요. 보통의 갤러리와는 다르게 마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수준 높은 각종 예술 작품들로 꽉 채운 공간에는 볼거리, 생각할 거리가 가득합니다. 박명선 씨. 저는 정말 그게 저를 도왔다. 너무나 저한테는 좋아요. 작업 환경도 좋고요.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에 있었다면 좀 답답한 공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근데 작업하는 저 입장에서는 시골의 그 툭 트인 그 시원한 느낌, 그리고 마주 보이는 그 가슴을 품을 듯한 그런 산의 풍경. 우연히 저기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딱 열었는데 하늘이 석양이 물들었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물드는 거예요. 그 그라데이션이 쫙 퍼지면서 그런 거를 마주할 때, 그러니까 그 순간의 그 감동이요. 짠하면서 진하게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자연이 주는 다양한 감동들. 자연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햇빛은 농부의 곡식도 키우지만 화가의 영감도 키웠습니다. 자막, 자연 또 하나의 예술이 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그림자. 명선 씨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들고 나와 야외 테라스로 향한다. 겨울의 끝자락. 오늘은 제법 날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울 내내 실내에서 작업했었거든요. 오늘은 햇볕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 밀린 작업들도 있고 해서 밖에서 작업 좀 해보려고요.
햇빛이 좋을 때 그리면은 하여간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순식간에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명선 씨. 왜 그렇게 그림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팔꿈치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림을 그렸지만 꿈은 현실에 지어 자꾸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39살. 영국 유학 시절 사진. 남편을 설득해 영국으로 함께 유학을 떠났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림을 배울 수 있어 그저 행복했던 그 시절. 마침내 화가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림에 대한 그 열정 같은 게 굉장히 좀 남보다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됐다. 뭐 갈증도 덜하고 이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늘 함께 하는 일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아쉬움? 그런 게 있었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저는 굉장히 좋아요. 명선 씨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로 들어오는 네 사람.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죠? 네. 그림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간판, 복합예술공간, 영국 미술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부분 5, 60대, 비슷한 연령대라서 공감대가 높습니다. 괜찮죠? 함께 스크린으로 그림을 크게 본다. 옛날 고전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고갱의 작품이에요. 색깔을 여기서 조금 캐치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품을 그리다 보면 색에 대한 망설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날색?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생색? 이게 색과 색을 이렇게 잘 섞어서 내는 그런 색보다도 원색을 많이 쓰고요. 세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근데 인상주의는 뭐예요?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 안에서 안 그려요. 그때는 옛날에는 뭐 거기서 스케치 해와갖고 실내에서 주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인상주의는 빛이 색이다. 그렇게 공헌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던 화가들이지만 작품과 함께 삶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슬슬 내 안에 예술 본능이 깨어납니다. 자, 바탕에다가 색을 그냥 바로 칠하겠다.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쓰셔야 되니까 물감을 이렇게 뿌려. 내가 원하는 색을. 그런데 뭐 무지개색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열을 칙칙칙 뿌려서 슉 하면 시원하고. 그런 방법이 또 있어. 명선 씨는 그림을 우선 망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명 망치기 그림을 그리죠. 그렇게 편하게 그리다 보면 뭐든 잘해야 한다고 배운 우리의 강박관념 속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더니 거실에 이불을 뭐라? 깔고 다과상을 놓았다. 지금 다들 잠옷을 입고 나오는 건가요? 다과상에 둘러앉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랍니다. 파자마 파티를 겸한 그림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살면서 조금 쌓이는 거 이런 거를 그림으로 좀 풀고 그리고
그만큼의 또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수다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저 같나요? 방금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함께 보며 이야기한다. 밑에는 이제 꽃이 꽃밭에 있는 나 나도 꽃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그래서 환영한다는 의미로 저렇게 웰컴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부스럼 딱지처럼 거기에 뭐가 막 났는데 내 엄지손가락 제가 엄지손가락이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잘. 제 엄지손가락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거기 그 나무 옆에 이 그루터기가 살다 보니 참 많은 말 못할 사연과 서러움도 쌓이는 우리네 인생. 신기하게도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웃다 보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박미수 씨. 굳이 여기 와가지고 파자마라는 옷을 입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뭔가 파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또 파자마 파티다 보니까 파자마가 집에서 입는 가장 편안한 옷이 파자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쉽게 내려놓고. 정미영 씨.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누구랑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평소에. 근데 이런 자리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쨌든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내가 왜 저걸 그릴까 싶은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과 잠옷, 그리고 5060이라는 비슷한 나이. 마음을 열게 하는 그림 수다는 깊어갑니다. 시골에 자리를 잡은 이후 명선 씨의 작품 세계는 더 넓어졌습니다. 일명 생활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창고. 일상 속 작품 활동과 슬기로운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뚝딱뚝딱 용접까지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됐죠. 용접이요. 난로 만들려고요. 그 금속공예 그과 거기에 조금 다녔어요. 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다 했다니까요. 제가 생전 정말 진짜 나사가 뭔지 너트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익숙하게 공구를 다루는 명선 씨.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자꾸 명선 씨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림에 국한되지 않고 정크 아트로, 동예술로, 그렇게 다양한 분야와 소재로 작품 세계가 확장되는 사이, 명선 씨 본인의 내면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공구와 금속 부품 등으로 만든 험한 일 작업실 간판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다. 다 됐어요. 혼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머리를 써서 여기 피스 2개 미리 받고, 그리고 얘를 무거우니까 혼자 들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얘를 올리고 했더니 가능하네요. 드디어 해냈어요. 여기가 간판이 없어서요. 1위로 들어갈 때도 있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난로 작업실이었는데요. 요즘은 난로를 안 만들어서 그 대신에 뭐 갤러리 꾸미면서 온갖 험한 일을 여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간판 이름이 험한 일 작업실입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아자! 이름과 참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네요. 문턱이 낮은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기타를 둘러매고 찾아온 방문객 3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갤러리 내부. 우리 그러면 난로 피우고 그러고 시작할까요? 난로 펴야 돼요? 난로 지금 피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난로 한번 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펴야 돼? 이게 바로 명선 씨가 만든 난로.
꽃순이라는 이름까지 있답니다. 이 정도도 얇은데. 난로에 장작을 넣는다. 이런 거 많이 줘. 얘가 잘 말랐어. 여기서 고구마도 꺼먹고 그러는 거야? 어. 너 고구마 좀 씻어 지금. 고구마 어디 있어요? 저 싱크대에 갖다 놨어. 알았어. 오븐에 싸야 돼요? 아니 여기 오븐에다 그냥 넣으면 돼. 그럼 위에가 또 있어? 고구마 굽는 데가? 위에가 음식 해 먹는데. 제가 그 난로를 사러 갔다가요. 난로가 이렇게 오븐이 있고 고효율 난로가 좀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마음에 드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 난로를 만들까 그랬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너무 고효율 난로는 안에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만드느라고 오래 걸린 거죠. 평소 추위를 많이 타서 난로가 필요하던 차.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고효율 난로를 선택했고 아예 직접 만들기로 했는데요. 무려 5년에 걸쳐 꽃순이가 태어난 겁니다.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가는 사이 갤러리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 공간에서 그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명선 씨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명선 씨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시작한다. 이번은 방문객의 차례. 바람 차는 이 저녁 흰 눈은 버붓는데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자막,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노랫소리에 깊어지는 분위기. 사랑방 같아요. 신동우 씨. 정말 사랑방 같고 그냥 이렇게 우리 박명선 작가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런 갤러리 안에서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놀이터 같은 이렇게 와서 그냥 너네들 놀아라 하고 이렇게 펼쳐 놓으신 그런 느낌이라 주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저희한테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고. 정희봉 씨. 이 공간이 너무너무 좋은 게 이 울림이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천혜의 장소예요. 앰프가 필요 없고 그냥 어쿠스틱 통기타 하나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적당한 울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서 여기서 음악을 하면 행복해져요. 음악에 푹 빠져있던 사이 고구마도 노랗게 푹 익었습니다. 난로에서 꺼낸 고구마를 나눠 먹는다. 도란도란 이야기도 익어가고요. 음악도 미술도 예술은 결국 하나인 것처럼 우리네 삶도 어쩌면 예술이 아닐까요? 각자의 방식과 나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예술. 명선 씨는 삶을 예술로 만드는 이런 공간을 오래오래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공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이지만 문화예술 사랑방이라는 그런 커다란 그 주제를 가지고요.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에서 혹은 뭐 일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거를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르다 보면 자아를 이제 누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는
안 좋은 상태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곳에 와서 그런 거를 좀 풀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정경, 바람이 분다. 집 뒤로 가는 명선 씨. 시골과 농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중에서도 명선 씨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토종 씨앗 지킴이를 하는데요. 여기는 토종 씨앗 지금 텃밭을 일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 해에 한번 먼저 심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 텃밭을 좀 예술을 입혀서 좀 예술 텃밭?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가능하면 그 재료들도 다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살레 텃밭에 한 그 경험이 있어서요. 그 살레 텃밭에서 만들었던 거를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텃밭 사진. 역시 텃밭도 예술가가 만들면 다른 법. 미적 감각은 물론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은 의미 있는 텃밭을 만들었는데요. 창고. 지금 여기 이게 씨앗통인데요. 이게 개혁바닥 상추라고요. 작년 10월에 제가 받았어요. 봉투에서 눈곱처럼 이게 작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 보여준다. 이름도 참 재미있는 개 혓바닥 상추 씨앗이고요. 그리고 또 부추도 있어요. 이것도 두메 부추라고요. 부추 토종 씨앗 부추고요. 그 씨앗들도 있고. 씨앗도 저희 그 옛날에 많이 심던 그런 봉숭아, 뭐 백일홍 이런 거. 이게 이제 개성 배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씨를 받아서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 것이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가장 안전한 씨앗. 특히 대를 이어서 씨앗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토종종자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더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의 크기만큼만 흙을 살짝 덮어요.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 그 농업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토종 씨앗은 꼭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명선 씨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요즘 세상에서 최소한의 소비로 살고 있는 건데요.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면 됩니다.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중. 저기 농사 지을 때 입으려고요. 앞치마인데요. 이게 제 그림이에요. 제가 과일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 과일 그림을 프린트해가지고 여기에다 붙였어요. 지금 제가 거의 입은 옷들은 그런 게 많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원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옷을 잘라서 또 그렇게 재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활용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명선 씨의 손에서 예술 감각을 입고 다시 태어난 옷들. 명선 씨가 만든 옷이 벽에 걸려 있다. 디자이너가 직접 입고 패션쇼를 펼쳐 보입니다. 버려졌던 옷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게 감각적이죠? 너무 쉽게 사고 버리는 시대. 명선 씨는 세상에 흔적을 조금 덜 남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작가 중에 고갱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타히티 섬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문명이 주는 게 다 저희한테 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한쪽에 있어요. 저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런 걸 하지만 과연
얻는 게 반이 있으면 또 반은 또 잃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얻더라도 잃는 것도 좀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옷을 안 사 입고 또 다 그 옷도 재활용해서 쓰고 그런 제가 사는 저 혼자 하는 일이지만 주변에서 보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저 하나 작지만 그래도 저 하나가 주변에 여러 사람을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가끔가다는 뭐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죠. 주방 요리 중인 명선 씨. 오늘은 명선 씨가 캔버스 앞이 아닌 주방에 섰습니다. 특별한 모임을 위한 요리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오늘 저기 그 슬로우푸드 회원들 소소한 모임?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콩죽을 맡고요. 보통 슬로우푸드 회원 오실 때 한 가지씩 음식 해가지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각자 또 뭐 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이용한 콩죽. 콩을 씻어서 일일이 껍질을 까고 믹서기에 곱게 갈고 그걸 또 뭉근하게 익혀야 하는 말 그대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네. 선생님 오셨어요. 반갑게 네, 인사하며 들어오는 어서 오세요. 회원들. 와, 반가워요. 오랜만에 뵈요. 네, 잘 계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콩죽 끓이고 있어요. 제가 콩죽을 잘 못 끓이긴 하는데 네. 오늘 밥이 될지 죽이 될지 진짜 몰라요. 그래도 네. 또 다른 회원은 말린 가지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지는 시간과 햇볕을 머금고 더욱 맛있고 건강해졌겠죠. 달달달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퍼질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요. 네. 보리가루하고 보리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탱글탱글한 그 식감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보리가루, 보리밥, 그다음에 이제 복분자 원액, 아주 이렇게 좀 건강한 그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 거예요.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음식들.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맛과 건강까지 담은 귀한 음식들입니다. 슬로우 푸드는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삶과 건강한 집, 환경까지 모두를 망라하는 삶의 방식이죠.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다. 아니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좋은 그림하고. 마당 비어있는 땅콩집. 명선 씨가 반려견 땅콩과 함께 산책에 나선다. 오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시골로 이끌었고 또 나누는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제 삶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요. 제 삶에서 갤러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거 전에는 이제 혼자 그렸는데 지금 함께 그려가요. 그래서 이쪽 벽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방문객 중에 누군가가 그림 그려서 저기 전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기꺼이 저기 걸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품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제 방문객들이 신청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삶을 팍팍하다 말할 때 누군가는 삶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길 화가는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갤러리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살려합니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그림이 사는 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4월이랐다 시즌4 아름다운 60대를 함께 그립니다 였습니다.